1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어제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까지 뒤엉키며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는 주춤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이 어제보다도 5도가량 높은 영상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되찾겠고요. 주말에는 성탄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관령 소나무 숲길이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관령 소나무 숲길 소개와 친환경 추천 여행지 선정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또 원주 한라대학교가 자율주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원주교육청의 지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이달부터 원주 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보고요. 또 강원도민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도내 한 주간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최우수상과 장려상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으로 공단은 지난해까지 탐방로 입구 등에서만 하던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국립공원 야영장 14곳으로 확대해 일회용 쓰레기 3만 개를 줄이고 사회적 경제 일자리 50개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산행 가이드 서비스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한 성공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흥성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12억 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취약계층 300명을 뽑아 행정 인력이 부족한 공공사업에 편성하며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입니다. 평창군이 B점 오염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동절기 작물 수확 후 방치되는 고냉지 밭에 호미를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 1월부터 대관령면 고냉지 농가를 대상으로 호밀 식재 사업 신청을 홍보하고 67개 농가에 1291포를 지원해 농경지 199헥타르의 호밀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관령 소나무 숲길이 한국관광공사와 또 전국관광기관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돼 앞으로 이곳을 찾을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소식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관령 숲길 김정란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정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대관령 소나무 숲길 무려 축구장 571개 규모에 맞먹는 소나무 숲이라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나요? 먼저 어떤 숲길입니까?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숲길 가운데 하나인데요. 1922년부터 직파조림한 금강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2018년에 일반한테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 소나무는 예로부터 왕의 나무라고 불렸는데 곱게 쭉쭉 자라는 위풍당당한 모습하며 건축 자재로도 으뜸이어서 궁궐 짓거나 왕관 만들 때도 사용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상에 또 대통령 쉼터가 있어요. 여기는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 방문하였을 때 쉬었던 장소고 또 숲길 초입에는 사포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명주 군왕 자손으로 추정되는 금성문도 있어서 이 대관령 소나무 숲길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이 왕의 숲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산림청에서 지정한 10대 명품 숲에도 선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네, 명성이 네네. 자자한 숲길인데 네. 이번에 선정된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이제 한국 트레킹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대관령 국가 숲길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번에 친환경 추천 소나무 숲길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정될 네네.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숲길들하고는 다르게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6.3km 이렇게 순환 코스로 되어 있는데 네. 숲길 전체에 차량 통행이 되지가 않아요. 오로지 걸어서 그냥 순환 숲길을 완주해야 하거든요. 또 그 숲길 안에는 매점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 판매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타 관광지하고는 다른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여행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코스가 이렇게 좀 여러 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순환 코스로 6.3km를 처음에 이제 돌아서 오게 되는 그렇게 되어 6.3km. 있습니다. 네네. 2018년에 이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면 굉장히 좀 잘 자원적으로도 보존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이 친환경 추천 여행지 선정 중에서도 친환경 생태 탐사 여행지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네네.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그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친환경 여행지를 선정을 했는데 아마 대관령 소나무 숲길이 생태 탐사 여행지로 이제 선정된 2개 중에 하나가 된 이유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한테 개방된 지 이제 막 3년 정도 된 곳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자연 휴양림에 속해서 보호되고 관리됐었어요. 근데 1922년부터 숲이 조성되어 왔으니까 내년이면 2020년이 되면 딱 100년째 되는 숲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발길이 제한되었던 시간 동안 오로지 자연 그대로 숲으로서의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마 생태탐사 여행지로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주 보호 관리를 했던 네. 지역이군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대관령 소나무 숲길이 1922년 조성됐지만 2018년에 이제 처음 개방이 됐고 네. 또 지난 2000년에는 22세기를 위해서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아까도 네.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7년에는 또 1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정말 굉장히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인데 어떤 곳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이름이 말을 하는 것처럼 네. 대관령 소나무 숲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울창한 금강 소나무 군락이죠. 네. 특히 이제 대통령 쉼터 부근의 금강송들은 눈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하늘 높이 쭉 펼쳐져 있어서 아주 장관을 이뤄요. 네. 또 이제 숲길 입구에 3개의 연속된 폭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산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맑은 물도 흐르는데 그것도 우리 숲길의 자랑거리고요. 특히 이제 이곳 바위에는 여러 글들이나 이름들도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옛날에 강릉 유림들이 사무수영 활동을 위해서 이곳을 즐겨 찾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숲길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싶어할 곳이기도 한데 말이죠. 예. 강릉 시내에서 성산면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택시를 이용을 한다든지 자가 차량 이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쪽으로 찾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 대관령 길로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대관령 숲길 평창 방면에 안내센터가 있고 또 여기 지금 성산면에 소나무 숲길 안내소라고 작은 분점 같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주소를 치고 오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요. 성산으로 가던가 평창으로 가던가. 그러니까 네네네네. 양쪽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성산면에서 출발합니다. 성산면에서 출발. 네네네. 그렇군요. 예. 이 국가숲길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또 기여하는 바도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국가숲길이라는 게 올해 처음 지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네, 산림청에서 산림생태적 가치라든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숲길들을 심사해서 지정을 했는데 올해 5월에 대관령 숲길이 첫 번째로 지정됐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산이나 자연, 숲길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당연히 그 지역 소득하고 주민들하고의 협력, 또 지자체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고요. 탐방객들은 보다 가깝게 자연을 느끼고
또 숲길을 지켜온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국가숲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출발하면 6.3km 완보는 해야 되는 거죠. 돌아와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가다가 예.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가다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실 수는 있는데요. 네. 예, 그래도 저희가 이왕 정상이 출발하셨으면 네. 예. 저희가 정상이 대통령 쉼터고 6.3km가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름답고. 네. 그래서 등산하고 일반 숲길하고의 사이 정도로 이제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길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완만한 숲길이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 가시면 주변 또 관광지와 연계해서 두루두루 좀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기회에. 성산면 그 안쪽에는 명주군 왕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광리 쪽에 명주군 왕릉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강릉역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차로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은 조금 불편이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숲길 초입에 저희는 넓은 주차장도 있고 이번에 강릉시에서 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신축해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차량이나 택시 등 이용한다면 여기 숲길 보시고 강릉 시내에 관광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숲길 안에 매점 같은 게 없으니까 적당한 먹을거리, 물, 이런 비상식량 등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백년소나무들 만나러 간다 하는 설레는 마음만 준비해서 오신다면 충분히 이 숲길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또 쉬어갔던 곳이라고 하니까 좀 네네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전국관광기관협회에서 이번에 또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해 주셨기에 또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이런 아름다움에 비해서 소문이 덜 난 그런 명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찾으면서 잘 보호될 수 있는 숲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관령 숲길의 김정란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가 자율주행 체험 프로그램인 자율주행에 도전하라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미래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라대학교가 자율주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요? 네, 한라대학교가 자율주행 체험 프로그램인 자율주행에 도전하라를 개발했습니다. 이달 12월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형전기 자동차 키트로 자동차를 만들고 직접 경주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레이싱카 레이싱 이렇게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전기자동차 이론을 배우고 직접 모형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레이싱카를 조정하면서 레이싱을 펼칩니다. 2021 대학연계 진로선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대성중과 원주 여중 학생들과 이 자율주행에 도전하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한라대학교는 앞으로 대학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익히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라대학교 서현곤 부총장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자율주행차는 이제 만도하고 같이 그 자율주행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MAP이라는 플랫폼을 새로 개발했죠. AMAP이라는 게 AI 모빌리티 엑셀레이트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협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 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올해 이제 1회로 자율차 경주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배우게 되면 이론적인 접근에서 이제 차가 뭔지, 자율주행이 뭔지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좀 실제적인 차를 가지고 큰 차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만든 키트 차지만 그 차의 각종 센스들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주행을 체험하게 되면 교육 효과가 상당히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행 경진 대회도 열었다고요? 네, 한라대학교는 미래자동차 모빌리티와 관련 있는 학과가 있는 다른 9개 대학과 함께 미래자동차 교육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이 미래자동차 교육협의회는 제1회 전국 고교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봇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상환경을 구축하고요. 실제 모형 자동차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본선 대회는 다음 달 1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경진대회는 대학 간 공유, 협업으로 이뤄진 미래자동차 인력 양성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라대 서현곤 부총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예전처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 중심의 미래차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주행이 점점 이제 대세화되게끔 되어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저희 학교에 디지털 융합 자동차 핵심 부품 지원 센터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센터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 안에서 자동차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이 센터를 이용해서 그 원주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래차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대로 한라대학교가 이런 특수화된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함으로 원주에 또 강원도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를 상당히 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학력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경진대회 이후 한라대학교와 도로교통공단이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요? 네, 지난 17일 한라대와 도로교통공단이 모빌리티 관련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라대는 만도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대회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 인프라를 지원해 대회 참가자들이 쉽게 자율주행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통수단 사업으로 미래차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미래 4차 산업을 주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체험과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도내 이슈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강원도 내에 디지털 소외 문제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를 보유하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와 정보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지난 22일 강원도 내 주요 읍면동 사무소에 따르면 신분증에 붙이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는 인원이 하루 평균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릉 조문진 읍사무소는 일일 평균 발급이던 100여 명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이 중 60%는 아예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고 투지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천 태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스티커 발급 인원이 일일 평균 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0%가 60대 이상이고 원주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문제는 예방접종 스티커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는 점입니다. 방역 패스는 스티커로 해결할 수 있어도 코로나19로 점점 확대되는 비대면 소비와 인터넷 뱅킹 등에서 소외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경로당도 다 문을 닫는 시점에서 고령층 주민들이 이 디지털 문해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매우 제한적인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인터넷 이용률은 80.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는데요. 전국 평균인 91.9%보다 무려 11.3%포인트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방역 패스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백신 패스 적용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준신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접근성은 기본권의 문제라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만큼 지자체가 사회보장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크리스마스와 또 새해를 앞두고 강원도 내 호텔, 리조트 업계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나요? 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내 숙박업계에 따르면 피닉스 평창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호텔용 객실의 주말 예약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가족 단위 투숙객들의 수요가 높은 콘도용 객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포함된 2주간 주말 객실이 완판된 상태인데요. 솔비치 양양과 솔비치 삼척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객실의 예약을 끝냈는데 평창 하나리조트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첫날까지 주말 객실이 동났고 브리드 호텔 양양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사실상 풀부킹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독립적인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점이 호텔 리조트 업계의 호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이 거리두기 조치에서 숙박 시설이 제외되면서 이 특수가 극대화됐다라는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의 모 호텔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객실 예약률이 50% 이하로 제한되는 등 거리두기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며 덕분에 송년 파티를 즐기기 위해 호텔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이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높아진 고가 객실 선호도 또한 호텔 리조트 업계의 호경기를 이끌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여행 숙박 전문 온라인 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1박 호텔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번 객실을 예약할 때 더 많은 돈을 들여 고가의 객실을 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같은 기간 연말 예약 건수 역시 3.2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화가 박수근이 생애 마지막 해에 그린 유화가 경매시장에 나온다고요? 네, K옥션은 22일 서울 본사에서 실시하는 올해 마지막 레이저 경매에서 박수근의 1965년작 공기놀이하는 아이들이 출품된다고 밝혔는데요. 경매 추정가는 7억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세상을 떠난 해에 그린 것으로 둘러앉아 공기놀이를 하는 소녀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박수근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감과도 같은 거친 포면에 독창적인 기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박수근 개인전이 열리고 있어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박수근 생의 마지막 해 그린 유화 얼마에 낙찰될지 기대가 큽니다.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